네. 자, 웬스데이입니다. 벌써 수요일인데 하루 종일 오전엔 국감 보다가 이제 뉴스 썰기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준비한 영상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언어로 미숙했다는 것은 제 생각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윤석열 전두환 발언 미숙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5.18 군사 쿠데타만 빼고 정두환이 정치는 잘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준석 대표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었죠. 자, 그 문제라고 했던 그 발언, 어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분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그렇게 맡겨놨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겁니다. 자, 논란이 커지자 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 윤 후보 자신 SNS에 해명을 했었죠. 자, 전두환 정권 군사독재 시절에 김재익이라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대통령 소리를 들을 정도로 권한을 다 줬다. 자, 이런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기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강조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그 호남 사람들을 화나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 이렇게 재차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경쟁자들 그리고 이 대표까지 나서서 지적을 한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주장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전두환을 예로 들었고 또 가만히 있는 호남에서도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끌어들였냐는 게 비판의 핵심인 거죠. 자, 전두환 같은 경우에 자신은 경제를 모르니까 나머지는 다 전문가한테 맡겼다. 이런 얘기는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내가 군사 작전이나 이런 거 이외에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여러 전문 분야를 모두 선발해서 보좌진으로 쓰고 주요직을 맡겼습니다. 자, 자신은 군사작전, 군인이니까 군사작전 분야만 전문가고 나머지는 다 모르니 맡겼다라는 얘기인데 듣다 보니까 자, 군사작전 전문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5.18 광주 진압이나 발포명령 같은 이런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왜 잘 알 수 있을 텐데 모르고 있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좀 의심은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50 시절 정말로 정치는 잘했나요? 일단 저도 당시에 그 초등학생이라서 제가 피부로 느끼진 못했지만 네. 나중에 이제 신문 같은 거를 보면서 좀 본 단어가 있는데 혹시 오공비리라는 표현 아세요? 오공비리? 교과서에서 본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오공비리 그때는 자주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 80년대에 제가 신문 하나 좀 가져왔는데 자, 보시면은 조선일보 95년도 조선일보인데 보시면 자, 전시 측근 비리 수사, 전시 골프장 인가 개입 이런 식의 어떤 전시비들이 많고요. 또 다른 신문 당시 내용을 보시면 자, 88년도 제가 초등학생 시절인데요. 동아일보 오공비리 본격 수사 착수한다. 자, 저런 식으로 오공비리라는 것은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의 상징과도 같은 그 단어였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자,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자신은 관여를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나오는 대립문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정권의 어쨌든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건 국가 폭력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정통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쉽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잘못을 빼놓고 야, 그것 빼고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약간 좀 맥락이 안 맞다라는 거죠. 자, 유승민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18을 빼면 전두환이 애초에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정치를 잘했다는 말 자체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어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헌법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라고 이미 판결이 나온 거죠. 자, 전두환은 공포정치, 독재정치를 많이 해왔는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화제가 됐던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들으면 좀 으스스해지는 농담이 하나 있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내 사진은 꼭 비틀어지게 인상나고 저런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 거야.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그러니까 당해본 사람들은 저런 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저도 싸해지는데 자, 어쨌든 윤 후보가 이제 호남에서 긍정평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거 자료가 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찾진 못했습니다. 자, 대신 그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선호도 여론조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자, 가장 최근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 했던 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20대
20대 초반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싫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좋다. 들어와 봤더니요.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꼴찌가 바로 전두환입니다. 자,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대통령 2등이 전두환입니다. 자, 그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 보면 2015년에 또 조사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자, 박정희, 노무현, 김대중 순인데 여기도 보시면 전두환 3%포인트로 역대 대통령 중에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윤 후보가 굳이 더 위에 평가돼 있는 대통령도 많은데 굳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를 벤치마킹한 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도 혼합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 자체는 좀 수그러들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과 입장을 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네, 당장 이준석 대표가 주저하지 말고 사과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호남 지역에 상당한 호감을 사고 있었던 후보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또 대처했는 것이 옳았는데 지금 더 일이 좀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조속하게 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마침 김경진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가 오늘 출연하게 되는데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후보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데 명구스럽다, 사과를 건의하겠다라면서 대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연끌 인터뷰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